자, 1번 대단원 학습평가 1번 봅시다. 자,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8팩 나누기 8 그리고 7팩 정답은 5040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바로 풀 수 있겠죠. 2번 자, 선생님 1명,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 원탁에 앉아있다. 자, 조건이 붙어있는 원순열은 경우의 수 1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 양옆에 남학생이 앉기 때문에 선생님을 먼저 배치시킵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양옆에 남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를 했으니까 선생님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남자 1이 앉을 수 있고 남자 2가 앉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남자 2가 앉을 수 있고 남자 1이 앉을 수 있고 이런 총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 그 각각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남았죠? 여자 2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자 2명은 그냥 순열로 2팩토리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3명의 학생이 각각 딸기, 사과, 포도, 수박 주스 중에서 한 개의 주스를 택한다. 단 각 주스는 3개 이상 있다. 자, 학생을 A, B, C라고 할게요. 자, 딸기, 사과, 포도 중에서 선택 몇 가지 할 수 있나요? 그쵸? 나는 만약에 딸기를 선택한다. 이게 총 4가지 가능하죠. 픽스 곱하기 B라는 학생도 4가지가 가능합니다. 나는 포도 선택했어. 곱하기 C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는 수박 선택했어. 총 4가지씩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64가지가 됩니다. 4번 자, 빨, 노, 파 깃발이 한 개씩 있는데 자, 깃발 선생님이 빨, 노, 파 깃발이 있습니다. 자, 깃발을 한 번에 한 개씩 들어 올릴 때 이 깃발들을 모두 합쳐서 3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신호의 개수를 찾아라. 자, 모두 합쳐서 3번 이하라 하면 0번 들어 올릴 수도 있고 1번, 2번, 3번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 깃발은 한 개도 들어 올리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0번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깃발을 한 번만 들어 올리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그쵸? 3가지가 있죠. 빨, 노, 파 중에. 자, 깃발을 2번 들어 올리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깃발은 중복으로 똑같은 걸 들어서 올릴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깃발을 들어 올릴 때 이 깃발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빨, 노, 파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빨, 노, 파 3가지. 따라서 3 곱하기 3입니다. 자, 3번 들어 올립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몇 가지? 그쵸? 빨, 노, 파 3가지. 3가지, 3가지 됩니다. 따라서 각각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 찾았죠? 그래서 경우의 수 합치면 3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A가 F보다 왼쪽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그 경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문제를 풀 건데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건데 되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A가 F보다 항상 왼쪽에 오도록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경우 맞습니다. A가 F보다 항상 왼쪽에 오고 있죠. 자, 이 경우도 A가 F보다 항상 왼쪽에 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맞아요. 항상 왼쪽에 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A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경우가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방법, 아이디어가 이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A하고 F를 같은 것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것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냐?
자,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를 친 것들은 다 같은 것으로 봐서 뭐 A, 큰 A라고 쓸게요. 큰 A. 그러면 큰 A 두 개, B, C, D, E를 나열을 할 수 있죠. 이것들을 총 나열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거 나열했을 때 뭐 A, B, A, C, D, E. 자, 얘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만 써볼게요. 자, 뭐 C, A, D, E, B, A. 자, 그 다음에 B, C, A, A, D, E. 되게 많죠. 근데 왜 같은 것으로 하냐? 이렇게 총 경우의 수가 이게 몇 가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팩에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2팩 개수만큼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각각 1대1 매칭할 수 있어요.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뭐로 끼워서 다시 넣으면 되죠? 그렇죠? A가 F보다 항상 왼쪽에 있으니까 A가 여기, F가 여기. 이때는 여기를 A, 이때를 여기 F. 여기를 A, F. 이런 식으로 각각 A, F를 다시 끼워서 넣었을 때 그 경우의 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같은 것으로 보고 이 아이들의 경우의 수를 총 찾은 후에 나중에 그 A 두 개의 자리에 A하고 F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겁니다. 즉, 그럼 만약에 문제가 F가 A보다 왼쪽에 오도록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여기 A가 F가 아니고 여기 FA를 집어넣으면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총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팩 나누기 2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5, 4, 3, 2, 1이니까 정답은 360까지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형은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동생은 지점 B에서 지점 A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즉, 형은 A에서 B까지, 동생은 B에서 A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A 가는 방향, 그 다음에 B 이렇게 가는 방향, 총 A 3개, B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의 하나의 길을 완성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 6개 중에 3팩의 개수만큼 나오겠죠. 계산 먼저 해보면 20이 나오네요. 얘가 20이에요. 암산은 안 되지만 뭐 어쨌든 20이 나온대요. 그래서 얘는 20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20까지 맞나? 20? 6, 5, 4, 3, 2 맞죠? 20.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B에서 A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AA, BBB를 이번에는 좀 방향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같은 게 3개, 밑에서 같은 거 3개, 총 똑같이 이걸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까지. 자, 근데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서로 가는 경우는 각각 형이 20가지의 한 가지 중에서 동생이 20가지를 갈 수 있고, 형이 20가지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길을 갈 때 동생이 또 20가지를 갈 수 있고, 형이 세 번째 길을 갈 때 동생은 또 그 각각에 대해서 20가지가 갈 수 있으니 총 엄청 많은 400가지의 형과 동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올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400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이 400가지 중에서는 만나는 경우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만나는 경우는 빼줘야 되네.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A, B 아니고 형과 동생이 서로 만나는 지점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만나는 경우는 어떨 때 속도가 같기 때문에 A가 2칸을 가면 B도 2칸을 갈 거고, 한 칸을 가면 B가 그 다음 한 칸을 갈 거고, 이때는 안 만나겠네요. 자,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 만날까요? 자, 이렇게 A가 3칸 가면 B 3칸 가면 여기서 만날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A가 1칸, B가 2칸, B가 2칸, 1칸. 그럼 총 3칸씩 갔으니까 여기서도 만날 수 있죠. 자, 여기서 3칸, 여기서 3칸, 여기서도 만날 수 있고, 자, 여기서 3칸, 여기서 3칸이니까 여기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만약에 여기서 만나려면 A는 2칸 가야 되는데 B는 많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만나. 그래서 이 같은 속도로 가니까 같은 이 길의 크기만큼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이 4군데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 이 지점에서 만나서 즉 1번 지점에 도착했을 때 경우를 빼줘야 되고 2번 지점에서 거쳐서 갔을 때 경우를 빼줘야 되고 3번, 4번 지점을 거쳤을 때 가는 경우도 모두 만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걸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몇 가지냐? 자, 1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A 지점에서 1번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자, 근데 A가 다시 B까지, 아니, A에서 1번에서 다시 B로 가야 되죠? 그것도 한 가지. 그리고 반대로 동생이 여기서 여기까지 1번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똑같아, 한 가지. 그래서 얘는 그냥 한 가지. 1번은. 자, 2번 봅시다. 4번도 마찬가지겠죠? 한 가지. 그리고 오는 경우도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일단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은 몇 가지? 3가지 중에서 2개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2팩을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2번을 지났다가 B로 가는 경우가 또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경우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3팩 나누기 2팩 같은 거.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이거고 반대로 B에서 A까지 오는 경우의 수도 똑같이 2번을 통과했을 때 경우의 수를 각각의 또 형과 동생이 다르죠. 그래서 자, B가 이번에 A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사실 똑같죠? 3 여기 이렇게 가면 3개 중에 2개 반복. 이렇게 가면 3개 중에 또 2개 반복. 그래서 이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제곱을 할게요. 그럼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은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3번은 여기였죠. 3번. 자,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3번을 지나쳐서 가는 일단 형이 먼저 가죠. 형이 먼저 가는 경우의 수는 자, 3번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쵸? 3팩 나누기 2팩. 즉 같은 게 2번 들어있고 총 3개죠. 3번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3팩 똑같이 나누기 2팩. 근데 이번에는 형이 여기까지 B까지 가는 경우에 그 각각에 대해서 동생도 반대로 올 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올 수 있죠. 뭐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만 거쳐서 오는 경우의 수 동생도 몇 가지? 3팩 나누기 2팩 여기 그 다음 또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곱하면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을 이 400이라는 것에서 빼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1 더하면 2에다가 얘는 3, 여기 3 그럼 9인데 제곱이니까 81이 2번 그러면 162 따라서 164를 빼면 236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7, 8, 9, 10은 단원이 아직 배우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1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정육각 뿔이 있는데 서로 다른 7가지 색 중에 6개의 색을 택합니다. 자, 서로 다른 7가지 색 중에서 6가지를 택하는 일단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조합 아직 이건 1학년 때 배웠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다룰 거거든요. 7C6 기억나나요? 7C6 총 7가지가 됩니다. 7C6은 7C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7을 한 번 곱한 다음에 그냥 나누기 1. 그래서 7 곱 7가지. 나중에 꼭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7가지 중에 6가지의 색을 택해서 정육각 뿔의 옆면을 칠한다. 즉 7가지 중에서 한 가지 픽스를 할게요. 선생님이 1, 2, 3, 5, 6, 7 색깔의 이름을 1, 2, 3, 5, 6, 7로 6개를 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7가지 중에 한 경우를 의미를 해요. 자, 이런 색깔들을 이 옆면 6가지 옆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쵸? 이 옆면은 이거 원순열이에요. 얘 돌리면 회전하면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옆면을 색칠할 때 전체 그 6가지 색깔을 각각 그냥 한 곳에다가 칠하는 경우의 수는 순서를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6팩토리얼인데 돌아가면은 겹치는 경우가 6개가 생기죠. 그래서 6개를 한 개로 봐야 되니까 얘는 나누기 6, 5팩토리얼. 그래서 정답은 그냥 5팩토리얼이 아닙니다. 7가지 각각에 대해서 5팩토리얼이니까 7 곱하기 5팩. 정답은 840가지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중복을 허용해서 6개의 숫자로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을 합니다. 만은 몇 번째 수이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숫자를 자연수를 만들면 뭐뭐뭐 있나 중복 허용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0, 0 나는 0, 0, 0, 1. 이 제일 작은 수가 되겠죠. 0, 0도 있네요. 제일 작은 수. 뭐 0, 0,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들이 얘는 자연수 0 나오구나. 얘는 1 나오구나. 뭐 또 제일 큰 거 뭐 나올 수 있죠? 5가 다 껴있을 때 제일 큰 게 나오네요. 근데 이런 순서들을 쭉 배열했을 때 만이라는 수는 과연 몇 번째 수에 있느냐? 그게 문제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만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만. 그러면 이 만보다 바로 이전에 들어있는 수들은 몇 가지가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만보다 작은 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수를 채우는 경우의 수.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만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4가지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뭐뭐가 있어요. 일단 여기 4개를 칠할 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우리가 0부터 5까지 중에서 가능하니까 0, 0부터 5면 총 6가지죠. 그러니까 6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픽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4가지, 이 4가지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0을 선택할 수도 있죠. 아무거나 6가지니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도 6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6가지 중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을 건데 뭐 5555까지 다 가능하죠. 자, 이런 경우들이 총 그러면 6의 4제곱개 가능한 거니까 이게 총 계산하면은 얼마냐면 1200 얼마니? 얼마가 나오겠죠? 아무튼 6의 4제곱개 수만큼 나오겠죠? 36 216 다시 6 곱하면 9 1296개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 1296개 중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가 자연수 중에서 번째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연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버려야 됩니다. 이 하나는. 그러니까 총 제일 작은 숫자 자연수 1부터 5555까지에 나오는 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냐면 1, 2 이거 뭐야 96이 아니고 1296 1296이 아니고 총 1295개로 하나를 빼야 돼요. 그러면 그 5555가 네 자릿수 중에 제일 큰 거였으면 그 다음에 다섯 자릿수에서 제일 작은 거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많이 제일 작은 거였죠. 그럼 얘는 몇 번째가 될까요? 그쵸? 그 바로 다음 번째니까 정답은 1296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296. 이거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만보다 더 작은 이전의 자연수의 4개의 자릿수를 먼저 총 몇 개가 나오는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 4개의 자릿수는 우리가 총 6의 4제곱개 수만큼 나오는데 거기서 0000은 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서로 다른 4개 가방, 똑같은 4개 리본 다 가방은 A1, A4까지.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똑같은 4개 리본. 자, 리본은 똑같으니까 그냥 4개. 그 다음에 똑같은 4개 인형. 인형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각 가방에 한 개의 리본과 한 개의 인형을 달려고 한대요. 즉, 이 A1이라는 가방에 리본 하나, 인형 하나를 답니다. 얘네끼리는 서로 A끼리는 B끼리는 똑같으니까 구분은 하진 않겠죠. 자, 한 개의 리본과 한 개의 인형을 다는데 각 가방에서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대요. 그러니까 A1이라는 가방에 먼저 달 때 리본을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인형을 달아야 합니다. A4라는 가방을 달 때 리본을 먼저 달고 인형을 그 다음 달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가방에 리본과 인형을 다는 순서를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라. 단 각 가방에서 리본과 인형을 연속하여 달지 않아도 된다. 바로 연속해서 달지 않고 A1에 리본을 달았다가 다시 A4에 리본을 달고 그 다음에 A1에 인형을 달았다가 그 다음에 A4에 인형을 달아도 된다. 나머지 뭐 A2 뭐 저쪽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냥 리본과 인형의 순서는 리본이 먼저만 되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경우를 항상 애매할 때는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하나의 경우. 자, 선생님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A1 먼저 리본을 단 경우. 아이고.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선생님 달래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하나의 경우죠. 한 번 더 달아볼까요? A1에다가 이번에는 A1 안 하고 A4부터 달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면 몇 개를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은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세려면 먼저 특징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A1 여기 A 그 다음에 A1 B. 자, 얘네들은 실제로는 다르지만 우리 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얘네를 같이 보면 같은 것으로 보고 총 개수를 세면 나중에 그 개수에다가 앞에다가 H라고 뒤에다가 B를 칠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A2 얘를 같은 것으로 보면
나중에 그 같은 것을 본 것에다가 순서가 A하고 B를 먼저 A 먼저 B 먼저 두면 되죠. 그 다음에 A3도 같은 것으로 보면 나중에 A, 처음 A, 그 다음 B, 마지막으로 A4도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세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그 아이들을 일률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하는 건데, 그 배열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보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냐면, 자, A1 2개, 빨간 거 2개, 그 다음에 초록 거 2개, 노란 거 2개, 그 다음에 연두색 2개,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선생님 같은 것으로 봤냐? 나는 먼저 같은 것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같은 것으로 본 것에 A, B를 다시 넣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총 경우의 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이거가 됩니다. 이해 갔나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생각하면 한 번 더 뭐 A 같은 것을 보고 선생님이 배열을 해볼게요. 아무렇게 A4 이거는 같은 것을 받으니까 서로 다른 걸로 칠할까? 뭐 이렇게 같은 거니까 그냥 네모로 칠할게요. 다시 같은 거예요. 얘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총 같은 게 몇 개가 나오죠? 이게 8팩에 2팩. 자, 그런데 그 같은 것을 선생님이 이 경우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들을 다 이제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열한 거에다가 이제 선생님은 이 조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면 A를 넣을 거고, 여긴 당연히 B를 넣어야죠. 여기 순서가 항상 A가 먼저 와야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게 되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본 후에 원하는 조건을 같은 것을 본 후에 경우의 수를 세면 원하는 조건을 나중에 그거에 맞춰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252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진도가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풀이 진행했습니다.